네, 필살기 고수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 상승세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체질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고 해서 모두가 또 행복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지수 자리에서 대체 어떤 업종과 종목으로 선별 접근을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신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김진, 김영구 전문가 두 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엔 정말 다양한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쪽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또 정보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준비된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화장품 쪽을 준비하셨군요. 뭐 K뷰티 정말 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분위기가 장밋빛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K뷰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 인기는 바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경쟁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점도 K뷰티 제품 구매의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특히 그 K-팝, K-드라마, 이 한류 콘텐츠를 통한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한국 하면 뭔가 힙하고 트렌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K뷰티 기업들이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고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화장품 수출액은요. 36억 600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3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프랑스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요. K뷰티의 그 수출 성장 속도인데요. 작년에 그 독일을 넘어서면서 세계 3위 수출국에 오른 이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미국마저 추월하면서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K뷰티는요. 단기적인 트렌드를 넘어서 뷰티 시장의 한 카테고리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K뷰티가 스킨케어 트렌드 그리고 성분 등에서 유행을 선도해 가고 있는 매우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뷰티의 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많은 소비자층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고 또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실적도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대장주 하면 아모레퍼시픽을 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ODM 쪽, 인디 브랜드 쪽 다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정보업체 그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전년 대비 11.79%가 증가한 4조 3,400억 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의 쌍두마차인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의 경우 역시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각각 2조 7,700억 원, 그리고 2조 5,3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3% 그리고 1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디 뷰티 브랜드에 대한 전망치는 더욱 긍정적인데요. 메디큐브 브랜드로 유명한 그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 인디 브랜드의 바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APR의 경우 작년 매출 7,228억 원에서 올해는 무려 1조 1,755억 원으로 6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5월에 신규 상장한 그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그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 3,091억에서 올해 5,041억 원으로 역시 63% 수준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요. 실적 기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K뷰티 관련되면 또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땐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ODM 쪽을 주목하는 시각이 또 많더라고요. 이제 디자인과 개발까지, 이제 제조까지 ODM 네. 쪽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쪽이 정말 전망이 더 밝은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ODM 업체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특정 브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개별 브랜드 간 경쟁 심화 우려나 마케팅 부용 부담이 없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아주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이미 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상호 관세 압박이 심한데요. 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점 이런 등에서 앞으로의 그 성장 전망 또한 계속 매우 맑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맑다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화장품 쪽을 준비하신 김진 전문가입니다. 함께 하시는 김영구 전문가께도 좀 여쭤봐야죠. 화장품 쪽 앞으로 지금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어떤 편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베리베리 굿. 베리 굿. 네. 이 K 화장품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대세가 돼 버렸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보면 다이소, 뭐 올리브영 네. 이런 데를 인증샷을 찍을 정도로 아주 활성화돼 있거든요. 핫한 성지가 돼 버렸는데요. 그 정도로 K 화장품의 흐름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기업으로 본다면 화장품주의 최고 종목이 뭐냐면 파마 리서치, APR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엄청난 폭등을 시도한 뒤에도 이들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제2의 파마 리서치와 APR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이런 쪽에서는 그런 힘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화장품주들이라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K 화장품이라 그래서 모두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 종목들 따라 사다 보면은 또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싸다고 넙죽 샀다가는 또 시간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그럴 수 있죠.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가급적 타점 매매라는 것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타점 매매가 뭐냐면 단기로 보든 중기로 보든 정확한 타점을 보고 상승 전환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ODM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업황 호전에 따른 실적을 겸비한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화장품과 미용 이런 것들까지 더해진 종목들. 그래서 제2의 제3의 파마 리서치 APR 같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김영구 전문가께서도 화장품 쪽의 미래를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업황 분위기인지 좋은 소식들, 상황들을 전해 들으셨고요. 종목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최선호주 탑픽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투가 등장을 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 유통기업이죠. 아니, 전문가님, 최근에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직영 매장을 오픈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의 이슈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 27일입니다. 파리 중심가에 이 K뷰티 편집사비인 그 모이다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 파리 매장은요, 그 루브르 박물관과 그리고 사마리텐 백화점과 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때문에 프랑스 국내 고객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의 전초 기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영국 런던에 2개의 모이다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 맨체스터 3호점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그 밀라노에 이탈리아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피렌체, 로마 등지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순차적으로요.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에 우선적으로 모이다 매장을 오픈하면서 고객 및 주요 채널 사업자와의 접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유럽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을 위한 마케팅과 판매로 연결짓는 그런 핵심 공간으로 활용할 전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리콘투는 화장품 사업만 영위하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물류, IT 기술 뭐 다양한 사업군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떨까요? 지금 뭐 저희가 화장품 쪽의 측면을 들여다보곤 있지만 이렇게 사업 구도가 다양한 것,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어떤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실리콘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이다라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KBT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통업체들과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요. 국내외에 그 IT 기술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그 스마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플랫폼, 물류, IT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 때문에 실리콘투를요, K뷰티 업계에서의 그 아마존이나 쿠팡쯤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융합 구조를 통해서요, 제품 구매 유도에서부터 고객 데이터,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이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재구매를 율을 높이는 그런 것은 물론이고요. 물류에 있어서도요, 빠른 배송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그에 따른 고객 만족도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의 이 선순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유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영업이익률이 20%에 가까운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관련 이슈 하나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임원같이 이제 경영진들이 250억 원 가량의 지분을 지금 매도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술렁임은 좀 보이긴 했었는데 어떨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이슈는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게 맞다 보세요? 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 측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훈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는요, 수백억 원 규모의 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 임원진의 경우에는 아주 장기간 동안 지금 보유를 해왔던 그런 지분의 일부를 차익 실현한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털적인 그러한 부분이나 또 실적 전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이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KBT의 그 고성장세와 함께 실리콘투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요, 이 지분 매도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정리를 좀 나눠봤고요. 자, 주가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2배 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전략 잡아주시죠. 예, 좋은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호실적 그리고 미국 시장 회복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익 성장세가요, 2분기에도 이어지고 또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경영진 그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매수는 5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눌림 시 4만 5천 원 부근까지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4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6만 5천 원, 그리고 2차 7만 5천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또 추가적인 전략들이 있는데요. 자,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진 전문가의 더 많은 내용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기업이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코스맥스가 나옵니다. ODM 쪽에서 네.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죠.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가도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어떤 점을 강점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예, 코스맥스는요, 한국 콜마와 함께 ODM 시장에서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그 리더 기업입니다. 이 KBT의 글로벌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사이클이 지금 도래한 상황인데요. 2분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상호 관세 부과 시에 이 타격이 큰 그 일부 화장품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으로 돌려서 생산을 한다든지, 또한 그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 수출처를 그 다변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관세 이슈와 상관없이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또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기술 확장, 기술 성장에 투자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될지 궁금한데요.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스맥스는요, 탄탄한 기술력이 바로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그 기능성 화장품 승인 건수는 무려 1,700건 이상이고요. 특허 출원도요, 1,734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R&D 투자액 또한 571억 원으로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전체 매출의 5% 이상을 꾸준히 R&D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그 극지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하고 극지 유용 미생물 자원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 이어서요. 4월 달에는요. 중국의 그 신하이 생물과 생합성 레티놀 성분의 독점 활용한다는 그 MOU를 체결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요. 기술력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 주의를 유지하는 기반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 네네. 코스맥스가 뭐 국내 쪽의 성장도 말할 것 없겠습니다만 동남아 쪽에서의 입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에서의 법인 성장세가 또 두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동남아시아는요, 그 국내 화장품 업계의 주요 수출 지역으로 지금 꼽히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명 이상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와, 네네. 또한 그 인구 구조 내에서도요, 높은 청년층 비율 덕분에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그러한 시장입니다.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K뷰티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인도네시아 현지의 그 인디 브랜드의 성장세가 가파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업체들의 그 성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지 생산에 필요한 그 필수 요소죠. 이 할랄 인증을 보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그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한 매출은 2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요. 태국 법인 또한 무려 10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낮은 경쟁 강도를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 그 유지가 가능해서요. 그에 따른 실적 기여도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궁금했을 것 같은 게요. 올해 들어서 코스맥스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눌림목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지금부터도 충분히 문제 없다 보시는지 어떤 쪽이 있을까요? 예, 지금 K뷰티의 그 흥행 지속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중국과 그 미국 시장에서의 점진적 회복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 컨센서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7% 그리고 34% 이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네. 최근 그 조정받은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또한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매수는 이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26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에서 1차 매수, 눌림이 나오면 20만 원 부근까지 2차 매수 이렇게 여유 있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요. 종가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차 30만 원, 그리고 2차 35만 원까지 크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 전문가의 시장 전략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활용하시면 또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2차 전지 등장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고점보다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바닥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뭐 진바닥은 봤다 보세요? 네, 지난번 출연 때도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진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겁니다. 네. 악재는 이미 주가에 확실하게 반영이 됐고요. 진바닥까지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전지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빠르냐 늦냐의 차이일 뿐이지 바닥은 바닥이에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에 별도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출하량 증가가 다소 좀 부진한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에 따른 단기 둔화, 수요 둔화,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에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 반등 그리고 ESS 이런 쪽에 새로운 판로 개척, 뭐 신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 구간의 배터리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또 이거는 보니까 뭐냐? 그러네요. 반란이죠. 네. 낙폭과대된 종목들에서 반란인데 표에 보시듯이 SK이노베이션이 17% 급등을 했고요. LG엔솔, LNF, 삼성 SDI가 7%씩 올랐어요. 그다음에 그 무겁다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한 4% 이상 올랐죠. 2차 전지들이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IRA 우려 정점 통과라든가 테슬라 2분기 인도,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판매 역성장 탈출,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4월에 저점 26만 6천 원 저점을 찍고 이후 상방향으로 주가가 흐름이 상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2차 전지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점 확인 이꼴 주가 상승.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뭐 출하량이 부진하다, 이런 요소들을 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증권가 쪽의 분석을 본다면 ESS 쪽 모멘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뭐 큰 거는 아니고요. 아직 매출 규모가 좀 적어요. 사이드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이드 기업들이 전략? 살기 네. 위한 사이드 전략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 배터리 3사의 그 ESS가 단비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적고요. SDI도 뭐 넥스트라 에너지와 1조 원 정도 규모의 그 계약을 했고요. SK온도 테라선 그 솔루션스하고 업무 협약까지 맺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LG엔솔의 경우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아요. ESS 그 수요 급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LG엔솔이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LFP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죠. 이 공장을 가동해서 손익의 구조에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저가형 배터리 공급 시작이라든가 테슬라 신차 출시 효과, 원통형 배터리 판매 개선 이런 것들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의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해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시장은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이었는데, 미국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상원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의 세액 공제가 이제 9월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악재입니다. 이거는 악재다? 당연히 네. 악재.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 뭐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IRA에 근거한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게 되고요. 2차 전지 업종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고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할 때 최대 $7,500 이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조금이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당연히 네. 줄어들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가 부담도 작용을 할 거고 수요 둔화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셀 기업들도 수주 증가도 힘들 거 아니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결론은 수혜 축소의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셀 그 3사에 대한 흐름들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미 캐즘이라든가 IRA 그 폐지에 따른 악재를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돼요. 네네. 이미 5월에 주가들은 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LG엔솔을 보면 26만 6천 원 저점 찍었고요. 삼성 SDI가 15만 7천 원 저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8,800원의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이 이상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악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LG 엔솔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빠른 반등을 먼저 보여줬죠. LG 엔솔이 33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25% 급등을 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약 50%, 12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50% 급등을 했어요. 네. 이건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주가 반등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기대감을 좀 보여주시는 건데 김영구 전문가의 오늘 관심 섹터는 2차 전지 재차 등장을 했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께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을 앞서 언급 주셨는데 역시 지금 투자 적기다. 가능성 있다 판단하시는지요? 네, 김영구 대표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요,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또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차 전지 대형주들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최근에 그 순차적으로 제 그 바닥권 수급 포착법의 기준에 따르면 바닥 탈출 신호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보유자분들은요, 적극적인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실 기회가 되겠고요.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모아가면 아마도 그 아주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지금 기회의 타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2차 전지의 미래를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해서 이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은 관련주가 있는데요. 탑픽으로 꼽으신 두 개 종목 첫 번째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자, 먼저 볼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2차 전지 맏형격인데 올해 2분기 6개 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 성공이 나왔습니다. 뭐 이젠 정말 캐즘을 돌파하는 건가 이런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면은 기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실 왜냐? 수도 있을 것 저 같아요. 꼭대기부터 지금까지 떨어져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도대체 이 양반은 왜 이 종목을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갖다가 했잖아요. 근데 이 6분기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건데 이건 뭐 때문이겠어요? IRA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때문에 6분기 만에 이렇게 대폭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IRA 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네.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뭐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실적이 이렇게 또 간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사실 그 정도 기대감까지는 못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뭐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IRA 저 지원금 받은 거 빼고 나면은 실질적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14억 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 쥐콩만큼만 이 수익 갖고서 이게 됐다 안 됐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미진한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 좋아질 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배터리 생산의 확대, 뭐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LG엔솔은 IRA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배터리 생산량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삭감시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좋고요. 전 세계 전기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24년까지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듯 싶었는데 25년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그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5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35%가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전기차 작년 증가율이 12%밖에 안 되는데 35%면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결국 캐즘하지만 캐즘은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옛날 얘기 갖고 자꾸 캐즘하지 말고 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LG엔솔의 수익성도 이제 앞으로 고마진 물량 확대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테슬라에다가 4680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LG엔솔에는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나 높고요. 출력이 6배 높아지거든요. 그럼 생산 단가는 낮고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성능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에다 적용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로보택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적 호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GM의 수요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2분기에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5만 대인데 1분기 대비해서 급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사이드라고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출 비중 10% 내외로 크지는 않지만 향후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증설 때문에 ESS 시장은 계속적으로 넓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장도 확 바꿔버렸거든요. LG엔솔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히든 카드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중국산이 미국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대신 득을 볼까요? 바로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아, 네네. 셀 3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그래서 더 실적 자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사실 차트 하단 부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뭐 기대가 된다고는 하지만 차트랑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네. 이럴 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세요? 사실은 LG엔솔은 시총 4위 때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주가가 무슨 개별 종목 올라가듯이 5% 10% 이렇게 잘 못 올라가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바닥권에서 내가 싸게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 뭐 캐즘, 뭐 그다음에 실적 바닥 이런 것들 때문에 낙폭과대된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완전 바닥권입니다. 주봉 이- 차트. 네. 나중에 여러분들 2, 3개월 지나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절대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여드리듯이 주봉을 보면 완전 낙폭과대인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드린 게 있는데 추세 저항선을 갖다가 1번 추세 저항선을 A 시점에서 한번 돌파한 적이 있어요. 무려 그때 얼마가 올라갔냐면 40%가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요번에 B 시점에서 돌파를 시도를 했거든요. 요렇게 돌파하면 최소한 4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아니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점이라는 거죠. 일봉을 보시면 또다시 이번 저항선이 정확히 A 저항선에 걸리는 것이 보였을 거예요. 이 저항선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딱 걸리는 33만 원 선이거든요. 딱 거기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 저항받았다가 다시 이걸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매물들을 차분히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결국 돌파하고 나면 35만 원과 그 이상권 돌파하는 건 문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주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빠른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은 좀 다른 종목, 다음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대한민국 1등 배터리주를 내가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가격, 그 숫자 라인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매매 전략도 함께 말씀 한번 주시면 예, 좋을 것 매수 가격 밴드는 네. 지금 가격인 31만 원대 전후에서 매수 시작해서 30만 원 사이까지 혹시나 눌린다면 29만 원 정도 오잖아요. 이거 웬 떡이니 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목표치는 33만 원, 34만 원이 단기 목표치. 중기는 35만 원에서 37만 원인데 아마 분명히 돌파하고 넘어갈 겁니다. 손절가는 28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또 추가적 내용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토픽 궁금해지네요.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나옵니다. 이쪽도 2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좀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완만한 실적 증가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인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시각을 내놓는 걸까요? 완만한 실적
뒤에 벌써 주가는 이제 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 튀고 네네. 있어요. 예. 2분기 영업이익이 6,150억에서 6,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추정한 뭐 예상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 감산이라든가 수출 감소,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철강 업황은 여전히 어렵고 중국의 여름 코일과 미국의 여름 코일 가격도 별로예요.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려워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24년 실적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그 매출이 업황이 점차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 72조 원이 된 게 이번 연도도 뭐 72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에 비해서 한 6천억 정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주가자산 비율도 한 0.4배 정도 이렇게 수준인 것을 감안을 하면 네. 공급 측면 개선으로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좋고요. 또 하나 히든이 지주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참고해 최근에 보시면 또 될 것 이슈가 같아요. 되고 있죠. 네네. 자, 앞서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 네. 포스코홀딩스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분석 한번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연하면서 전후 종목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요. 전후 종목은 뭡니까? 시장 참여자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관, 외국인, 큰손, 그다음에 개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들이 모두 높은 가격에 다 걸려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 네네. 높은 가격에서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장기 그냥 존버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그 차트를 잘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장기 하락하고 추세 저항선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고점의 저항선까지도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낙폭과대된 시점에서 그 쌍바닥 패턴의 흐름을 잠깐 한번 봐주세요. 삼각형 두 개로 돼 있는데요. 네. 그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요. 저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은 지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시장에 무슨 뭐 폭풍이 오더라도 이거는 전혀 지장 없는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확인한 시점에서의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이 있는데 직전 고점의 저항선 32만 원에 걸려갖고 지금 딱 등락 거듭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딱 보시면 그 제가 파란 선 거놓은 시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제가 아까도 화장품주 얘기할 때 매매 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매수 타점으로서 아주 정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케이스의 수익률을 단기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손절은 어디를 주의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단중기 목표치는 35만 원, 중기 목표치는 40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치는 33만 원, 34만 원은 볼 수 있어요. 매수 가격은 31만 원 선 전후에서 30만 원까지 눌린다면 29만 원까지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28만 원 역시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LG엔솔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두 가지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증권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명을 SBS 비즈 증권 이렇게 검색하셔서 또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종종 진행되고요. 또 다른 내용들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지금 한번 주목할 만한 알짜 종목이다라고 선별하신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단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종목명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김진 전문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힌트를 좀 풀어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찐바닥에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인데요. 찐바닥에 있다. 네네. 네.
예,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들도 쩔쩔맬 정도로 예,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 예, AI 반도체 칩 구현을 위한 그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듀얼 TC 본더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2017년부터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장비를 개발해서 작년까지 상호 독점 관계를 이어오면서 승승장구했고요. 그러면서 2023년부터 2024년 한 상반기까지 주가가 무려 10,000원대에서 20만 원 가까이 20배 폭등한 업체입니다. 이후에 독점 관계 균열이 좀 오면서요. 약 1년도 안 돼서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미 20배 이상 오른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70%까지 하락한 이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찐바닥을 확인하고요. 4월부터 그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아주 좋은 매수 시점에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현재 그 해당 시장의 글로벌 1,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HBM3E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글로벌 4위 기업인 중국 기업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도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직 그 타사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3위 업체 삼성전자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수율 제고를 위해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요처 다변화에 따른 빠른 고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의 그 후발업체들이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이나 그 호환성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격차가 매우 크고요. 특허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는요, AI 반도체 칩 수요 급증에 따른 그 HBM 및 동사 그 TC 본더 장비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 250% 그리고 영업이익 638% 증가라는 폭발적인 그 성장세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 1분기에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1%와 143% 증가를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도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주목할 포인트는요, 작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45.7%였는데요. 올해는 더 높아져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이 높은 수익성이 더 좋은 그 주가 레벨로 가는데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앞으로도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히든주의 힌트로 제공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종목은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하지만 뭐 가격 전략은 미리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요? 예, 매수는요. 바로 내일 그 시초가부터 93,000원 부근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 85,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차 125,000원, 그리고 2차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그 포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경우에 역사적인 신고가 19만 원 이상, 즉 100% 이상의 그 수익률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네. 꼭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두시고요. 가져가야 될 그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히든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죠?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그 내용들을 모두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구 전문가의 히든주를 또 만나봐야 되는데요. 이번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군일지도 기대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핫한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그쪽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개화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말려도 글로벌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열렸고요. 우리도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 이제 막 그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단계는 그 정도이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는 달러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열려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죠. 네. 그러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인 서클 같은 경우에는 6월의 상장 이후 800%라는 급등을 초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돈나무 언니가 캐시우드의 CEO죠. 450만 주를 갖고 있다가 이 서클 주식을 17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엄청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남아있는 280만 주가 다 뭐냐면 수익이에요. 그 280만 주를 보유 중인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찍어놨던 고점 298달러를 돌파해서 300달러나 350달러
또 $400 이 정도 사이에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개화는 앞으로도 진행 중이다.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화 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꼭 가야 될 길이다라는 내용인데 언젠가는 간다. 예, 전 네. 세계 시장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만 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블랙핑크다, BTS다 이런 팬덤들이 점유하는 버블이라든가 이런 대화 채널 가입 모두 다 원화 스테이블로 하면요 대단한 그 파워가 생길 겁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K-화장품, K-푸드 모두 이걸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리 버텨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무조건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주도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전자결제 회사들 뭐 요즘 다날이라든가 더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죠. 이유가 뭐겠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먼저 선점을 하려는 내용들 때문에 기사가 나오면 튀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거는 하나의 핫한 섹터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저는 전후 종목 같이 낙폭과대된 종목을 좋아하죠. 네네. 그러면 이 대폭락주인 지금 이 종목은 전후 종목에 들어갑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저 고점부터 떨어져갖고 자그마치 몇 배? 12배가 떨어진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1200% 이상 떨어진 종목이라서 낙폭과대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잘 돼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거의 1위에 등극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섯 번째는 확실한 대세 상승 전환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약간 여기서 걸릴 수는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진행이 결국 될 거고 그 사이에 그 법제화가 되는 그 사이에도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든든한 종목들은 어떻게 포트에 포진을 해놔야 되겠죠? 지금 뭐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해서도 뭐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여기에 어떤 정책적 수혜를 받게 될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앞서서 그 전후 종목이라고 네네. 하시면서 그 폭락이 있었던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차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전후 종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큰손, 개미들까지 다 물린 종목을 얘기하죠. 이게 고점이 얼마냐면 24만 8천 원이에요. 24만 8,500원 고점부터 3년간 폭락을 해갖고 2만 1,2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4만 원, 25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10배 아닙니까? 근데 2만 1,200원까지 떨어졌으니 12배가 된 거죠. 이런 낙폭과대인데 다 물려 있어요. 강제 존버를 당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재료로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한번 땅 튀어 올랐어요. 11만 원 선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 조정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상승 추세 전환을 했느냐 네. 하는 건데 이미 했어요. 이미 했고 대세 상승 1단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고 여기서 또 추천해갖고 좋은 수익률도 본 상황이지만 요번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갖고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는데 2번이 간다면 2차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상승과 3차 상승까지 더 볼 수 있는 대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과거의 고점 대비 흐름을 보니까 하락률이 상당히 있었다. 왜 전후회가 느껴진다고 하시는지 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의 뭐 단기적이랄까요? 목표 지점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지 가격도 네. 좀 보죠. 지금 매수 가격 밴드가 약간 변할 수는 있는데요. 8만 5천 원 선 전후 등락 거듭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고 8만 원 사이까지만 매수를 해주시면 성공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럼 7만 5천 원 사이 들어오면 줍줍. 그거는 눈 딱 감고 줍줍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목표가를 보면은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과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돌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6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핫한 그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영구 전문가의 히든주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출연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김진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많은 정보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